안녕하세요. 본제품강 20강 진행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불교계의 그 판도를 장악하고 있는 계열이 바로 선불교 계통이고 보통 선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선종은 그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일대 조사가 된 이후에 6대에 와서 육조 해능이 출현을 함으로써 이분을 토대로 해서 오가 칠종이 당말송취에 번창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당대에 그 당시에 그 화엄경과 법화경 위주의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종, 그리고 법화경은 천태종 계열인데, 이런 교종계열과는 좀 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유와 수행 체계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조 해능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분에 관련된 그 텍스트가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육조단경에 여러 가지 본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도낭본이 발견이 돼서 성철 스님이 육조단경을 해석하고 주해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텍스트도 발간이 나와 있고, 어, 많은 뛰어난 서자들도 번역하신 분이 많으니까 시중에 반드시 선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독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원래 보리달마는 그 주요한 그 본 경전이 능가경이라고 해요. 능가경 위주로 와 있다가 서서히 그 승찬 도신 홍의로 넘어오면서 금강경이 소위 경전이 되면서 해능에 와서 육조단경이 해능 이후에 출현하는 거죠. 제자들이 정리를 한 거니까 하면서 필수적으로 금강경과 육조단경은 필수적으로 선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라면 뭐 읽어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육조해능의 그 열반송을 들여다봄으로써 역시 제가 계속 그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해왔던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소주체인 중생의 몸 안에는 각 중생 속에는 각자의 그 세계수 우주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목이 가운데 그 우주목이 두 가지 맥도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양맥, 음맥 또는 양목, 음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암수가 같이 있는 나무로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덩쿨처럼 꼬여 올라간다고 하는. 근데 꼬여 올라갈 때 그 감싸고 올라가는 게 바로 중맥을 감싸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맥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그동안 그 과학적 개념에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에 대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소우주든 대우주든 하나의 우주체가 구성이 되면은 반드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구조가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몸속에도 다 공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을 감싸면서 두 개의 그 기운이 서로 꼬여 올라가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지금 피지컬 바디인 여러분의 거친 몸이 아니라 여러분 거친 몸 안에 감춰진 6차원의 그 몸 정묘 미세 시스템 그 바디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두 개의 맥도 두 개의 나무는 양목은 상승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이 우주로 보면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 내려오는 이 상승과 하강, 어센딩, 디센딩의 두 개의 기운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마치 태극, 우리 동양 역학에서 이 태극 구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는 상승하는 거고 하나는 하강에 들어오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칭 구조가 돼 있어 전도, 그렇게 전도 몽상 세계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돌아가는 요 세계 자체가 대칭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태극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도 구조죠. 태극 구조가 전도 구조니까 전도 구조인데, 요 세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몽상 세계라고 하는 거죠. 몽상 세계라는. 그러니까 마야 세계라, 마야 환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업도 마야고, 우리가 업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업도 망상, 마야 환영이고, 뭐 도를 추구하면서 뭐 수행하는 것도 다 마야고, 다 그런 거는 마야 환영적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상승과 하강의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대대하는 이거를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기운, 상승과 하강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 태극 구조처럼 이렇게 전도 몽상 구조로 돌아가는 요 메커니즘 자체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연기법을 파악하는 그 불교 사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에 해당되는 거고, 마음에 해당되는 거고, 하강하는 것이 물질에 해당돼서, 여기 화이트홀 쪽은 의식이 물질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도 넘어 이렇게 꺾이는 걸 도 넘어진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걸 이렇게 꺾어서 거슬러 올라 유턴하는 거를 역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스른다. 그러면은 이 하강은 도생, 역성, 도생 쭉 내려와서 역성하는 거고, 상승은 역생, 도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성 구조를, 도역생성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도하는 요 화이트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바뀌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의 물질, 그러니까 몸이라고 볼 수 있죠. 몸이 의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쪽 지점은 공즉시색하는 곳이고, 이쪽 지점은 색즉시공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유턴할 때는 색즉시공이고, 이렇게 할 때는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위가 화이트홀로, 화이트홀을 할 때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홀에 그것이 그 공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형태가 나올 때가 그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화이트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진사지간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지호,
땅으로 간다 뭐 그런 개념인데 지호가 있는 지점이고 여기는 의식이 물질로 변하는 의식이 몸으로 변하는 몸으로 나가는 거는 의식이 몸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공즉시색이야. 공즉시색하는 지점이네. 그리고 여기는 공즉시색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공즉시색 그 자체는 좀 역할이 좀 약하니까 공불이색이 맞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히 반야신경적 원리로 보면 공불이색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공즉시색이란 말에 익숙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공즉시색. 여기는 반대 그러니까 요거를 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도하는 건 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전도한다, 도전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도 몽상할 때는 도자 넘어질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 이렇게 해서 넘어져 이렇게 유턴하는 걸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도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역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은 역한다,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슬을 역자를 써서 역하는데 여기는 블랙홀이다. 이거를 12지지로 보면은 우리가 그 수레지간이다. 그래도 여기는 천문이다 이러는. 여기는 몸이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몸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의식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이다. 그럼 여기는 색즉시공이 되는 거죠. 색즉시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야신경 원리도 다 뭐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밑에는 블랙홀 지점으로 색즉시공, 여기는 화이트홀 지점으로 공즉시색. 그럼 요 심장 가운데, 요 정확하게 가운데 요 지점은 웜홀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도 화이트홀이라는 공이고 밑에도 블랙홀이라는 공이지만은 홀이지만은 홀 중에 홀. 그러니까 이걸 진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진공은 여기에 있다, 심장에 있다고 봐야죠. 진공, 진짜 공. 진공은 웜홀이라고 하면 웜홀이 바로 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는 지점은 하늘이 되는 거죠. 여기 우리로 보면 머리 쪽이니까 이쪽은 하늘이 되는 거 위치로 뭐 하늘이 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그 밑에서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땅속.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7개 차크라로 보면은 땅 속을 뭐라 그래?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땅 아래에 갇혀 있는 상태. 그거를 지옥 상태라고 하는 지옥. 이거는 뭐라고 해서 하늘에 있으니까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천국과 지옥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생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중생계의 천국과 지옥. 그럼 우리가 의식이 이게 밑에부터 의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 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의식이 낮은 의식으로부터 높은 의식. 그러니까 이 우주목의 뿌리로부터 우주목의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때 지금 7개 차크라니까 7개 차크라로 7개로 나눠 보면은 맨 아래에 있는 지옥, 그 다음에 축생,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6도라고 하는 것이 6개. 요게 이제는 7개 차크라의 6개지 매듭이니까
육도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여기 머리 쪽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뭐 우리가 중국 영화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마치 그 옥황상제 있고 거기 그 천인들이 살잖아요. 거기 그렇죠. 천인들이 사는 세계. 그런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죠. 이쪽 세계, 이쪽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세계로 태어나는 거고, 이쪽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는 몸이 틀리다는 거다. 몸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현실 세계가 틀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봤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공성연기에서 연기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물질이 된다. 또는 물질이 마음이 된다는 거에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일체 유심조도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성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우주목이 이렇게 있듯이 우주목은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뭐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씨앗 종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면은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이치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씨앗이 있어서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온 뒤에 꽃이 피고 꽃 속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 원리에 따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어떤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상상하면 그것이 씨앗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심지 염제종 그러니까 해능의 열반송의 심지 염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씨앗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씨앗을 구성해서 심어지는 거죠. 그럼 그 씨앗이 썩어서 죽으면은 싹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을 뿌려주면은 이제는 거기에 싹이 나오고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은 씨가 파괴가 되면서 씨앗이 파괴가 되면서 씨앗이 사라졌잖아요. 파괴가 되면 그러니까 씨앗이 변해서 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씨앗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무로 변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형체가 변해 나가는 거. 이게 변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니까 암꽃과 수꽃이 있으니까 수분작용이 일어나서 수정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뭐 상상이 현실이 된다. 네빌 고다드의 그런 주장들도 이 이치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염하게 되면은 이미지네이션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네빌 고다드의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유상산매 작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상상. 이거는 우리가 불교 수행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유상산매입니다. 유상산매. 그러니까 유상산매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뭐 저 차가 자기가 지나다 보니까 차가 아주 매력적인 차가 있어서 그걸 사고 싶어.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차를 몰고 있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차에 관련된 상상을 계속 강화시키면은 뭐해? 그 상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씨앗을
뿌린 뒤에 키워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상을 계속하는 거는. 그 상상이 그것이 된다고 믿으면은 그게 열매, 그 차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우리가 믿음의 작용이라는 게 물론 존재합니다. 네벨 고다드의 사유책에는 이와 같이 어떤 유상산매가 있고 무상산매가 있고 유상산매와 무상산매를 합해가지고 유종산매라는 유종 씨앗을 가지고 하는 상이고 씨앗을 위주로 한 수행법이 있고 씨앗이 없는 상태의 수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산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할 때도 상상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그 이미지가 여러분 몸 안에 심어져.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면 심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저기 했다 그러면 그 이미지들이 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으로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것이 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심층 심리학.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의 그 심리학 중에 뭐 심층 심리학 같은 것도 다 이런 걸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씨앗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싹이 나오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잠재적인 마음의 씨앗들이 마음의 밭에 이미 다 뿌려져 있고 갖춰져 있다가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발화를 시작을 해서 현실화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현실로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들 중에서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은 것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양에서의 그 심층 심리학, 그러니까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이론 체계를 원용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리학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한번 논문 하나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그런 씨앗들도 있지만은 보리라는 부처의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씨앗들 중에 부처의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씨앗이 지금 몸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부처의 씨앗이 왜 감춰져 있게 되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이 요때 씨앗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이 씨앗은 파괴가 되잖아요. 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이 씨앗이 이 미랄이 땅에 썩어야지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파괴되고 썩어야 돼. 썩는 부패 과정이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음. 여기서 씨앗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씨앗 안에 있는 잠재력이 펼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싹이 나오면서 잠재된 어떤 그런 상이 구현돼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씨앗이 파괴된 요 씨앗이 끝난 게 아니고 요때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갖다가 따면은 그 안에 씨앗이 뭐로 돼 있어? 씨앗이 들어가 있잖아,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 씨앗 1이라고 하면은 씨앗 2가 여기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씨앗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오잖아요. 여러 개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씨앗이 1, 여기는 1, 하나라면은, 그러니까 그걸 1이라고 합시다. 한자로 1. 우리가 여기 1. 그러면 여기는 씨앗 2로는 뭐야?
마늘 따자 많이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그렇죠? 다로 돌아온다. 다. 그러면 일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또 씨앗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씨앗이 뿌려져서 죽어서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다시 그 씨앗들이 열매 속에 씨앗들이 있어서 이게 열매가 다 익어서 뚝 떨어지면은 또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땅으로 지평선으로 뚝 떨어지면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씨앗이. 그럼 또 그게 조건이 되면 또 이렇게 들어와서 또 열매 맺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뭐야 그게 계속 윤회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와 같이 원래 우주의 본래 면목도 원래 씨앗인데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대우주목을 만들었어 얘가 대우주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 하강하는 데는 예로부터 시작한 요게 우주 근원이라고 보자고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럼 원래 이렇게 하강을 해온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 나무에도 씨앗이 맺어졌겠죠? 열매로? 그 열매가 어디 떨어졌겠어? 요 사람 몸에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요 사람 몸에 씨앗을 심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 나무가 위에서 내려오는 나무가. 그래서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씨앗은 모든 사람이 부처의 씨앗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 이 존재 요걸 부처라고 보면은 요게 우주 근원의 그 부처라고 보면 우주 근원의 부처의 원래 부동불의 부처의 그 마음이 대우주를 구성을 해서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씨앗을 각 중생의 몸 안에 뿌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는 다 부처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하듯이 그것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씨앗을 썩게 해가지고 싹시 내고 열매를 맺는 거지만은 애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인 부처의 씨앗을 잘 키우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안 된다네. 부처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을 잘 키우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처로 전변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주목이잖아요. 우주목인데 부처의 씨앗이 있어. 근데 부처의 씨앗이 우주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주목 속에 싹스로 나오고 우주목 속에 열매로 만들어지면은 요게 부처의 씨앗이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처가 됐으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그러면은 열매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딱 나오면은 열매가 구성이 되면은 이 열매 안에 씨앗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요게 열매가 되면 요게 부처의 열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라는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 열반송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염제송.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밭에다가 그 마음의 그 씨앗이 그 마음을 씨앗으로 된 그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비를 내려서 키우면은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을 잘 키우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저 차를 갖고 싶다 할 때 그 차를 갖고 싶은 상상하고 이거는 그것도 키우듯이 마찬가지로 부처로 키우는 건 부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싹시 나온다. 그 싹시 어리로 남은 지평선에서 나오는 게 싹시라고 해요. 그럼 그때 도노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도노가 일어난다. 그래서 도노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싹시 나오면서 수정될 때 도노 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어나야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거든요. 싹시 나와서 화정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음양이 합해야지 그것이 도노 견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리가가 보리과. 그러니까 이 보리가가 뭐야? 부처의 열매죠. 부처의 열매가 스스로 익어간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 몸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게 뭐야? 그게 제가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 열애장이라는 게 바로 부처라는 뜻이, 감춰진 부처라는 뜻이야. 태아, 우리 몸속에 감춰진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몸속에 감춰진, 우리 안에 감춰진 부처가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부처,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싹쓸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은 부처의 형태를 갖춰서 나온다는 거예요. 씨앗의 형태로 잠재적으로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계속 강의를 했던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공성연기라고 할 때, 우리가 이때 공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에 성품이 있다는 뜻인데, 이 성품이 뭐예요? 부처의 성품이잖아요. 이 부처의 성품이 뭐로 있어요? 씨앗으로, 싹스로, 꽃으로, 열매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성품이 변화가 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연기, 그렇죠? 어떻게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면서 이것이 상승과 하강이 서로 융합하고 결합하면서 중도의 길을 따라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니까 연기구조 안에서 공 안에서, 연기구조와 공 안에서, 연기구조가 작용을 하면서 공 안에서 이 씨앗을 싹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부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때 여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제 얘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이, 성품, 공성연기할 때, 그때 그 성품이 언제가 될 때가 우리가 도노, 깨달음이 일어나는 때냐? 그때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싹시 나오면서 수정란이, 그러니까 암꽃과 수꽃이 수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을 때다. 그때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요때가 사실은 워몰이에요. 요때가, 그러면 깨달음은 언제 일어나면, 깨달음은 시공간으로 보면 깨달음은 워몰에서 일어난다. 그 각성은,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각성은, 자기 본래 면목에 대한 각성은 워몰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워몰에서. 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선불교의 그 조사 중에 조사인 해능의 그 사유로부터 우리는 이 해능도 역시 이 우주목 세계수의 원리, 바로 빈모말성화,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가 뭐 보리수에 앉아가지고 득도했다, 그 얘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고, 그 보리수에 실제로 앉아서 득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보리수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가 앉아 있었던 보리수는 석가모니 몸 안에 있는 보리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보리수가 뭐 여러분들이 뭐 보리수에 가서 앉아보고 싶다 해서 뭐 인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 붙다가 가가지고 보리수 아래 가서 앉아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수는 어디 있어요? 그 멀리까지 안 가도 여러분 몸 안에 다 보리수가 있는데 뭘 그 먼 데까지 가. 구경하러 갈 필요도 없어.
석가모니 뭐 행정 뭐 그것도 뭐 돈이 뭐 하고 많고 뭐 저기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가서 뭐 구경이라도 하는 거니까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보리수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제대로 좌정을 해서 앉아가지고 보리의 씨앗을 감춰진 보리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에 여러분의 우주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혼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육조 해능이라는 대조사가 그 열반송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시를 썼으니까 이런 그 개송을 남겼으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아니냐 저에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 오늘 볼 거는 그러면은 이 나무의 이치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울의 이치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나무로 봤죠. 세계수로 설명했고, 그다음에 거울이라는 걸로 많이 설명한다. 거울, 미러. 자, 거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것도 해능한테 가야죠. 해능이 이제는 해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자 무식쟁이였는데 소를 끌고 하면서 아직 어렸었죠. 어렸는데 그 소를 끌면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 걸 우연히 들었다가 거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내가 중이 될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홍인을 찾아가는 거죠. 홍인을 찾아가서 이제는 그 불도를 의발을 전수받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 홍인이 딱 보니까 해능이 자질이 아주 그 제목 중에 대제목이지. 그런데 얘를 바깥에다 놔두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기 방앗간 같은 데다가 거기 가서 거기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능이 거기 가서 일을 한 9달인가 거기서 일을 8달인가 이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홍인이 이제 자기도 나이가 좀 찼으니까 그 다음 그 자기를 이을 그 제자 법통을 이을 제자를 이제 찾는 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자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이 깨달은 바를 개송으로 지어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불교라고 하지만은 문자 없이 불린 문자라고 선불교가 불린 문자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문자가 없이 또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린 문자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글을 쓴 데가 사실은 선불교야. 1700국 공안이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홍인이 그 제자들에게 써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그 낭중지추라고 해서 그 송곳을 갖다가 주머니에 있어도 찍고 나오는 송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탁월한 그러니까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그 아주 그런 인재가 있었는데 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야 신수가 군계 일학인데 우리가 신수와 이런 개송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겠냐? 당연히 신수가 차기 그 의발 법통을 홍인 대사로부터 법통을 넘겨받을 인재다. 하고 다 인정을 하고 다 포기를 하는 거지. 지레 짐작으로 다 포기. 나는 안 돼. 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뛰어나서 우리들이 게임이 안 돼.
근데 신수가 이제는 순인수가 다 이제 포기를 하니까 시험을 포기를 하니까 신수가 어떻게 하겠어? 아, 내가 여기서 시를 갖다가 써서 갖다 바치면은 내가 우리 홍인 우리 스승님께 내가 노골적으로 내가 의발을 전수받겠다는 거를 노골적 의향을 내가 이렇게 비추는 것 같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했죠. 해다가 아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아무도 안 보는 그 벽에다가 그 개송을 져서 붙인 거예요. 붙여 본 거예요. 그러면은 홍인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해주실 거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좀 어떻게 보면 신수라는 이 양반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돼? 세상으로 보면은 얘 모범생 스타일의 모범생. 제가 볼 때는 신수는 모범생이다. 모범생. 완전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모범생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제는 그 예의와 도덕과 뭐 그런 걸 다 갖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파격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모범생 스타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조심조심 갖다 붙였는데 다음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이거예요. 몸은 보리의 나무다. 여기도 똑같이 됐잖아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밝은 거울이 아니라 거울대라고 해야 되네. 여기 해석을 잘못해. 거울대와 같나니 거울대와 같나니 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해라.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리수, 우주목을 보리수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우주목을 보리수인데 몸을 보리수라고 봤잖아요. 몸을 보리수라고 봤는데 사실 보리수는 지혜와 생명의 나무로서 하나는 의식, 마음이고 하나는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을 위주로 본 거죠, 몸. 그렇죠? 몸을 위주로 봤어. 그래서 보리수 중에서 이 두 개 중에 하강하는 이런 측면, 요 측면, 요 상승이 아니라 하강하는 그 측면에서의 그거를 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은 그래서 신이라고 그래도 몸 신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거울이 아니라 거울대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거울대와 같다라고 하는 마음은 밝은 거울. 그럼 거울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명경. 맑은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틀렸고 이건 명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밝은 거울이죠. 밝은 거울이 맞습니다. 밝은 거울대와 같나니 그러니까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거울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거울 마음은 밝은 거울. 그래서 핵심은 뭐야? 몸은 보리수 나무고 마음은 거울대와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은 대에 있는 밝은 거울과 같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마음은 그 대에 있는 대는 뭐예요? 거울대에 있는 밝은 거울과 같다. 거울대에 있는 거울과 같다. 밝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앞뒤가. 그럼 마음은 그러니까 거울대에 걸쳐져 있는 거울과 같나니 그러니까 이 마음은 대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몸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그래서 그 마음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수가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게 여기 딱 나왔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어때?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지런히 털고 닦는 거가 이분의 수행의 그 기본 원리라는 거야. 그렇죠? 끊임없이 마음의 먼지를 닦아라.
이때 먼지는 뭐야?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것은 티끌을 닦아라. 티끌이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티끌이 아니라 먼지가 묻지 않게.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티끌이 묻지 않게. 티끌이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티끌이 거울에 묻지 않게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먼지가 안 묻을 수 있을까요? 닦으면은 또 먼지가 않고 또 닦으면 또 먼지가 않고 또 닦으면 먼지가 않고 계속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닦고 털고 닦는 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아주 지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신수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뭐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매일매일 청소하고 이거 웬만하게 이게 굉장히 노력하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모범생이니까 뭐야 성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가 성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돌을 닦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돌을 닦는 걸 뭐야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가 부처가 돼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수행법들이 다 사실 비슷한 거야. 이거랑 비슷하게 매 열심히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언제 이게 끝날지는 모르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 신수는 거울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거야.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는 붙이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가져와서 어떤 제자가 홍인한테 그러니까 홍인이 보고 아 이놈은 이거는 신수가 이거는 지은 게 확실하구나 해서 신수를 또 불렀어요. 신수를 불러가지고 신수가 오니까 너 참 공부 많이 했다. 과연 내 제자다 하면서 뭐라면 네가 여기 그래도 너는 한 수가 부족하다. 한 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개송을 한번 더 지어와 봐라.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뭔가 한 수가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능은 지금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수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북종선을 제창하신 분이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사실은 남종선 계통에서 그 해능을 적통으로 보려고 하는 쪽에서 신수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종선을 또 더 높게 평가하고 홍인의 적통을 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고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남종선 해능이 이제는 붙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뭐야 이게 가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아유 저 신수가 붙여놨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가서 보고 싶었어요. 해능이 가서 봤어요. 봤는데 자기가 한자를 모르니까 일자 무식이니까 글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본 거지. 그래서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 본무수. 그래서 보리는 본래 무수다. 나무가 없다. 명경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없다. 받침대가 없다. 본래 일물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리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딱 붙여놨다. 썼다. 자, 뭔가 확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열심히 거울을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이 모범생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 불성의 씨앗인 불성의 씨앗은 나무가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운 게 뭐예요? 원래 이 나무는 씨앗이 있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 나무의 모든 것은 본래 씨앗 자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리라는 씨앗이잖아요. 보리라는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리라는 그 보리라는 그 씨앗은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나무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씨앗에서 시작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받침대라는 건 이제는 대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나니 그 마음 대에 있는 밝은 거울과 같나니 신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받침대라는 건 몸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몸. 자, 몸이 없다. 본래 몸은 없는 거다. 그러네요. 본래 몸도 없어.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그러니까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그러니까 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없다는 거야. 실체적인 어떤 만물이라는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일물도 없나니 그러니까 일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과 물질 공즉시색할 때 우리가 식이 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식 상태라면은 색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인데 본래가 이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출현하기, 그러니까 원래 이 소우주든 대우주든 출현하기 전에 그 상태, 그 본래 상태 자체는 그냥 씨앗의 상태고, 그리고 아직까지 만물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없는 상태니까 몸이 없는 상태고, 이러니까 거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오로지 마음만 있는 상태라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또 티끌과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과 먼지라는 건 이원성인데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물질인데 물질 그 상대되는 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공즉시색할 때 식에 대한 색이 대대해야 하는 색이 나와야 되는데 색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티끌에 해당되는 색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티끌과 먼지가 있겠냐. 이런 거를 이제는 본래성의 상태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본래성의 상태를. 그러니까 본래 우주는 본래 대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원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성이라고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본래 비이원성으로서 아주 청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비이원성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뭐 마음이니 물질이니 두 개로 그 나눌 그것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야. 비이원성이니까. 근데 어떻게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요소가 거기 나오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 본래성이 사실은 현실이 됐다면은 그 본래성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씨가 그렇고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본래 그러한 깨끗한 청정한 것이 싹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그 싹스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그 세계도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뭐가 먼지가 붙어 있다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마음은 본래 보리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실을 하나 더 붙이라고. 그래서 실을 하나 그 밑에 또 붙였어요. 마음은 보리수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 신수는 몸이 보리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이 보리수라. 왜? 몸은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마음이 주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마음은 보리수요. 몸은 밝은 거울을 얻는 받침대라. 여기 분명히 표현해줬죠. 몸은 밝은 거울을 얻는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그러니까 마음은 보리수로서 마음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이 마음이라 요게 이제 상승하는 의식의 그 흐름이니까 그래서 본래 깨끗한 것인데 어디 가서 티끌이 묻으리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자, 신수와 해능의 차이는 아주 결정적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를 여기를 통해서 이제는 아시는 분은 이제는 아셨을 텐데 이 세계 자체가 본래 깨끗하고 청정한 본래성이 드러난 세계인데 무슨 먼지와 티끌이 묻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 먼지와 티끌 자체가 없는데 무슨 먼지와 티끌이 묻어가지고 그걸 닦아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난리를 쳐대면서 열심히 그걸 닦는 신용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해능 얘기는 결국 네가 티끌이고 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가 만들어낸 망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수가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되는 그 티끌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그런 거 네가 생각하는 그 티끌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티끌은 그것조차도 망상이다. 당신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개체적 망상이다. 본래 마음이 이론성에 있다면은 티끌이 보이지 않는데 티끌이 있어가지고 티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건 뭐야? 주체와 객체가 벌써 나눠졌잖아. 티끌이 없는 상태와 티끌이 있는 상태 두 개로 벌써 쪼개져 버렸잖아. 그래서 티끌이 있는 거를 티끌이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이원적 마음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런데 해능은 뭐예요? 본래 주체와 객체가 원래 없어가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티끌도 없는 거야. 이론성이야. 단지 뭐야? 원래 그렇다 그런 거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티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본래 부처라는 거 알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난 거지. 거기에 무슨 본래 부처를 알면 끝난 건데 알면 된 건데 거기에 무슨 티끌이 붙어서 티끌을 또 떼내고 그런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허하지 않아서 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그 신수와 해능이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상을 버리면 됩니다. 그냥 티끌과 먼지를 닦아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원성적인 생각으로 주객으로 나눠서 끊임없는 자기 투쟁과 번뇌 속으로 자기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요거까지 이제는 알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해오를 했다. 그러니까 증오는 안 된 상태지만은 해오는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